어떤 환상들은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다. 그들은 올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심지어 마음에 잠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깊은 속에서는 뭔가 움직이지 않아요.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구현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게 잘 안 될까? 이것은 많은 깨어난 영혼들을 갇히게 하는 조용한 모순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천이 미묘하게 그들의 욕망을 부정하는 주파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시각화합니다. 당신은 명상합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아래에는 닿고 싶어 하고 기다리고 요청하는 진동이 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는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끌린다. 그리고 이 진리는 힘들지만 해방감을 주는 깨달음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의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당신의 모습에,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의 내면의 침묵의 음색에, 여기서 느낌이 비결이다 라는 잘못된 적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에서 느끼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시각화하기 위해 눈을 감지만 그들의 몸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 긴장해 있다. 그들의 숨은 여전히 결핍의 기억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우주, 침묵하고 충실한, 정확히 그것을 반영한다. 브루스 립턴은 이것을 우리의 환경의 세포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로 형성된 정체성에서 시각화할 때 우리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의심을 기록합니다. 필드는 갈등을 반복 재생합니다. 그리고 같은 현실이 반복되며 마치 우리가 아직 완전히 느끼지 못한 수업을 반복하는 선생님처럼. 그래서 이 비디오는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동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각화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가 올바르게 보이더라도 왜 그것이 구현이 아닌 거부에 기반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차이를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안에 이미 진실을 아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을 가장할 수는 없어요. 아름다운 이미지로 우주를 속일 수는 없어요. 내면의 상태가 두려움과 불신을 속삭이고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시작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아니라 거울로, 당신의 실천 뒤에 있는 주파수에 대한 영적 감사와 함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회복, 우주에게 그것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이 이미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창조를 방해하는 미세한 에너지를 밝혀봅시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내면에서 믿고 있는 것에서 말이죠. 진실은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비전과 모순된다면 당신의 진동이 그것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필요에서 벗어나 시각화하는 것을 멈추고 아는 것에서부터 발산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요청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에너지로 간청하는 기도가. 마음은 신뢰해 라고 말하지만 신경계는 제발 지금 이걸 고쳐줘 라고 말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삶을 상상하기 위해 눈을 감지만 그 아래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 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그건 창조가 아니야. 그건 에너지 도피야.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숨겨진 블록이 있습니다. 존재에서가 아니라 공황에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현재에서 도망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느끼고 싶어 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발산하고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네빌 고다드가 그것을 끝에서 사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끝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바라지 않기. 살아가고 있어요. 저항이나 긴장 없이 이미 진짜인 것처럼 숨 쉬고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고치려는 숨은 의도로 시각화할 때 당신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매니페스테이션 CFC 지연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진동적으로 혼란스러워서입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긴급 상황에 진동을 보내고 있어요. 풍요를 원하지만 생존을 발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영적 불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긴장감이 스며들고 이걸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거야 라는 침묵 속에 공포가 있는 영적 실천입니다. 행위가 신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계절을 믿지 않는 땅에 심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도 이걸 느꼈을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때 시각화하려는 그 급박함, 은행 계좌 잔고가 줄어들 때 갑자기 성공을 상상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별 후의 절박한 명상.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반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공명에서 나타납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파서 자랐는지 확인하면 자라지 않을 거예요. 씨앗이 진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욕망에도 같은 일이 적용됩니다. 긴급하게 시각화할 때 신호를 방해합니다. 당신은 결핍에서 진동합니다. 그리고 결여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시각화하려는 충동이 두려움에서 비롯될 때 잠시 멈추세요. 재조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쉬세요. 더 이상 그것을 피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발이 바닥에 닿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숨이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당신의 몸이 안전함을 기억하는 것. 그런 다음 그 고요함에서 비전을 느껴보세요. 구명줄이 아니라 이미 진실인 것에 대한 기억으로. 우주가 당신의 사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주파수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도망치기 위해 시각화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힘을 기억하기 위해 시각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에는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침묵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긍정문 사이의 공간입니다. 시각화하기 전에 숨을 멈추는 순간 가슴 속에 미세한 긴장이 속삭입니다. 이걸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올바른 말을 합니다. 당신은 꿈꾸는 삶을 그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그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시련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요. 당신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서 정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생각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더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 아래, 당신이 느끼려고 하는 것 아래에,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이 받아들이도록 허락한 것 사이에 조용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우주는 그 모호함을 당신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처벌로서가 아니라 하지만 거울처럼 질문으로 당신은 묻고 있나요? 아니면 존재하고 있나요? 네빌은 이것을 가정의 법칙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을 얻습니다. 브루스 립트는 생물학을 통해 이를 반복했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당신의 의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고 있는 감정적 환경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세계가 거의 또는 아마도 라고 말한다면 그 필드는 지연, 혼란, 그리고 아슬아슬한 결과로 반응합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의 다가왔지만 놓쳐버린 승진, 완벽해 보이는 관계가 갑자기 끝나는 것, 돈이 들어오지만 머물지 않는 것. 이것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동 호환성 테스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가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지킬 수 없다고 믿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서 갈라테아 효과가 작용합니다. 심리학적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 수준에 맞춰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의식적인 기대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들, 당신의 자세, 당신의 말투, 당신의 숨결에 묻혀 있는 것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위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의 공명을 들을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몸에게 물어보세요. 마음이 아니라 감각으로 대답하게 하세요. 그 삶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열리나요? 닫히나요? 당신의 호흡이 깊어지나요? 아니면 조여지나요? 그것이 당신의 진동 감사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 진실입니다. 가치 있다고 느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된 자아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문 앞에 서서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락 없이 원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입니다. 당신은 이미 필요한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부는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이미 유효하다고 믿는 것,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정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준비가 안 된 척하는 걸 멈추면 돼요. 준비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예스라고 말하면 삶은 그 예스를 당신에게 되돌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공감되지 않는 감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종류야. 모든 책들이 미리 감사하라고 말하니까요. 왜냐하면 감사가 당신을 풍요와 일치시킨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말들 아래에는 주저함이 있어요. 조용한 의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주가 더 빨리 응답할 것이라는 희망. 이건 감사가 아니야. 신앙으로 가장된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영역에 미묘한 불협화음을 만듭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계를 보고 있어요. 아직도 에너지가 충분히 빨리 작동하는지 측정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강요된 감사는 조화가 아닙니다. 그건 연기야. 그리고 우주는 성과에 반응하지 않아요. 존재에 반응해요.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가정이 열쇠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소원을 이룬 느낌을 가정하는 것은 간청하는 것이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세요. 하지만 당신의 감사가 이게 잘 되길 바래 라는 진동으로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이 정말로 확인하는 것은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것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감정적 일관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음, 정신, 그리고 몸의 조화를 말합니다. 당신의 감사가 진실할 때 그것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100번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숨결 속에 있어요. 당신이 걷는 방식, 앉는 방식, 순간을 맞이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 느껴져. 이미 왔어.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원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감사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그것을 체화해야 합니다. 감사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점유된 상태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갖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는 대신 이미 그것을 가진 자신에서 글을 써보세요. 당신의 말이 끝에서 나오게 하세요. 받으려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이미 진실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처럼 말하세요. 당신의 펜이 미래의 당신의 목소리가 되게 하세요. 그 차분한 당신의 모습, 차분하고 확신에 차고 충만한 우주를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받는 것은 감사가 자연스러운 주파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면 더 이상 결과를 쫓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살아요. 당신은 우주가 요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끝났다고 말할 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것인 것이 자신의 완벽한 리듬으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저와 함께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은 진짜 이유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이 말들이 기술이 도달하지 못한 곳에 공명하고 있다면, 고정 댓글에 당신을 위한 무언가를 남겨두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의 연장선으로서. 준비가 되면 거기에 있어요. 조용히 당신이 그동안 느껴왔던 것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시각화라고 부르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협상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성공, 사랑, 평화. 하지만 그 장면 뒤에는 조용한 간청이 있습니다. 이걸 잘하면 아마도 나는 드디어 충분할지도 몰라. 미묘해요. 하지만 에너지는 분명해요. 당신은 단순히 현실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연을 공연으로 바꾸는 숨겨진 역학입니다. 당신은 부를 상상하지만 당신의 주파수는 내가 그것을 가지면 가치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시각화하지만 당신의 신경계는 선택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채로 당신의 시각화는 결핍과의 계약이 됩니다. 이걸 주면 그때 나는 안전하다고 느낄 거야. 그러면 내가 완전하다고 믿을 거야. 하지만 에너지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네빌은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무가치함에 기반한 자기 이미지를 시각화한다면 당신이 실제로 방송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라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항상 정확하게 당신의 말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동을 반영합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라디오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하나는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는 반면 더 큰 소리는 하지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속삭입니다. 그것이 지연, 왜곡, 그리고 의심을 만드는 분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마음은 예라고 말하지만 심장은 다친 채로. 당신의 이미지가 아름답지만 당신의 몸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일 때. 이 내부 모순은 종종 심리학에서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상태로 이어지며 두 자아 사이에서 살아가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희망하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간극에서 시련은 중단됩니다. 우주가 막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동이 아직 통합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신 더 깊이 들어보세요. 협상이 사라지게 하세요. 아직도 협상 중인 당신의 부분이 빛을 보게 하세요. 판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잃는 것을 상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껴보세요. 슬픔을 느껴보세요. 두려움.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항상 당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신경계가 더 이상 노력으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당신이 요청한 것을 신뢰받기 위해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의 에너지가 두려움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실에 정착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비전이 절박함에서 비롯될 때 마음이 불안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될 때 그 분야는 당신을 알아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통합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그것을 가진 당신의 버전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용히, 강력하게, 돌이킬 수 없이. 왜냐하면 이제 우주는 당신의 두 가지 버전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봅니다.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일치된,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삶이 당신을 향해 달려옵니다. 설득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의심 뒤에 숨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연이 거부는 아닙니다. 일부는 필터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자유. 그리고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공부했어요. 너는 치유되었어. 당신은 시각화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 조용한 지혜 속에서 당신의 욕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호환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벌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네빌은 투사 전에 소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먼저 체화해야 세상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갇히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삶을 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그것을 신뢰받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순간들, 작은 기회들, 첫 번째 징후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50달러를 50,000달러에 쏟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존재감과 배려로 다루나요? 시간, 사랑, 그리고 관심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도착했을 때 상상하는 것과 같은 깊이로 대하고 있나요? 이것은 당신이 이미 보고 있던 시험입니다. 삶은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열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신이 작은 것, 조용한 것, 그 사이의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나타납니다. 우주가 증거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준비 신호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지켜보는 것과 같아요. 상사가 아니라 자신의 진동에 의해요. 모든 미세한 선택은 선언입니다. 나는 이미 그렇다. 또는
나는 아직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구현하는 주파수, 특히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순간들에서 증폭되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갑작스러운 변신이 아닙니다. 일관된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의 진실성, 작은 존재의 의식들이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이미 쉽게 받는 나의 모습 안에 살고 있어요. 마치 이미 자신의 시간을 소유한 사람처럼 커피를 만들어라. 신뢰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처럼 이메일에 답하세요. 돈을 다루는 것은 작든 크든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처럼 존중하며 다루세요. 이건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미래의 정체성으로 미뤄왔던 것을 몸에 익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진동을 살면 외부는 어쩔 수 없이 일치하게 됩니다. 징후를 쫓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결과를 강요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필드는 변화할 것입니다. 반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주가 갑자기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결정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친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도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협상 없이, 부담 없이. 오직 당신이 항상 그 사람이었다는 부드러운 확신만이.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 일종의 침묵이 있다. 그것은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강력한 시각화 후에 그 조용한 공간을, 깊은 의도를 가진 후에 그 정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징후가 없다, 확인도 없다, 그저 고요함, 그리고 마음이 당황한다. 그것은 생각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 아마도 효과가 없었을 거야. 아마 내가 뭔가 잘못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침묵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반응이다. 우주는 소음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거울로 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완전히 고요한 거울을 들어올려 당신이 증명 없이도 자신의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연이 아닙니다. 시험의 장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말하는 것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방식에 의해 측정되는 공간. 브루스 립톤의 세포 수용에 관한 연구는 간단히 설명합니다. 당신의 몸은 항상 듣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감정의 일관성에. 환경이 변하면 세포가 적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이 희망과 두려움,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극심하게 변동할 때 당신의 생물학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혼합된 반사를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의도 후의 침묵이 그렇게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가 안정되도록 요청받는 순간입니다. 그 음을 유지하다. 질문이 아니라 확신으로 진동하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마니페스테이션을 무너뜨립니다. 소리내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환함으로써 그들은 이미 받은 자신을 멈춘다. 그들은 다시 묻기 시작한다. 추적하는 것, 기다림. 하지만 그 정적은 결코 거부가 아니었다. 진행 중인 정렬이었습니다. 씨앗을 심은 후의 땅과 같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 생명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뿌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의심으로 방해하면 당신은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던 그 현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실천이 항상 더 많은 시각화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더 많은 고요함입니다. 이미 충족된 당신의 욕망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증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존재. 그저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 나는 이미 그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신뢰. 당신의 에너지가 꾸준함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게 하세요. 당신의 신경계가 지연에 의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삶과 협상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파트너가 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징표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징표가 나타납니다.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이미 진실로 선언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 당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어. 그건 너의 시작이었어. 신뢰로, 일관성으로, 창조의 더 깊은 언어로, 가장 심오한 답변이 소리 없이 전해지는 곳으로,
어떤 사람들은 명확하게 시각화하지만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봅니다. 집, 성공. 하지만 그들이 그 이미지를 만들고 있을 때도 그들의 에너지의 일부는 뒤에 남아 있습니다. 지켜보는 것, 의심하고, 보호하고, 마치 뒤를 돌아보며 앞으로 달려가려는 것 같아요. 의도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자세는 여전히 생존이다. 이것이 창작 행위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을 시각화하지만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상처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불을 상상하지만 다시 사라질까봐 숨이 막힙니다. 이미지는 아름답지만 그 아래 감정은 속삭입니다. 이게 계속되지 않으면 어쩌지? 그리고 우주는 그림을 진동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둘 다 반영합니다. 이건 결함이 아니에요. 생존 반사작용이에요. 몸은 마음이 무시하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박사 조 디스펜자는 이 루프, 익숙한 감정에 대한 생화학적 중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록 당신이 의식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과거의 고통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상상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상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결을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버림받는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풍요를 시각화하면서도 불안정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잠재의식이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으로부터, 슬픔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을 반복하는 것에서. 그래서 변화는 단순히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몸은 마음이 믿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상하는 장면과 상상하는 동안 유지하는 주파수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확장이고 다른 하나는 수축입니다. 그리고 둘 다 반영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차를 운전하는 것을.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충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 섞인 시각화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내적 긴장이 풀리지 않는 한 당신의 구체화의 수단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야? 안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에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움켜잡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능력, 위협을 탐지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통제할 필요 없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상을 시각화하는 것에서 주파수를 고정하는 것으로. 지금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이미지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떠오르게 하세요.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척추에. 그림에 덜 집중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평화에 더 집중하세요. 그때 시각화가 현실이 됩니다. 장면이 생생해서가 아니라 진동이 일정해서다. 그리고 그 안정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누그러진다. 어깨 너머를 살펴볼 필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걷기 시작합니다.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보여진 것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몸이 믿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면 우주도 당신을 믿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과는 상관없는 시선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차원적 자아를 조용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잊어버릴 때조차도 당신의 힘을 기억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든 모르든 당신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동에 의해 당신의 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반영하는 조용한 법칙들에 의해. 네빌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 당신은 그것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지체 없이, 조건 없이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언어에서 동의는 언어적이지 않습니다. 에너제틱합니다. 당신의 반응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일어날 때의 생각들에, 작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그걸 나는 영적 감시라고 부릅니다. 위협으로서가 아니라 진실성의 거울로서. 왜냐하면 당신의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당신의 현실을 의식적인 의도보다 훨씬 더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지니는 어조,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방송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완벽한 충실도로 응답합니다. 당신은 시각화 중에 하루에 한 번 연습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실현합니다. 기분, 기대,
그리고 삶에 대한 감정적 자세를 통해서요. 그게 진짜 극장이야. 당신의 마음속 장면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 속 주파수입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 삶이 내가 가장 자주 반복하는 진동의 반영이라면 나는 현재 무엇을 연습하고 있나요? 내 하루하루의 배경에서 조용히 나는 누구로 변하고 있는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신이 리허설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저작권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선택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임명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일관되기를 원합니다. 의심과 믿음, 두려움과 신념 사이에서 신호를 나누는 것을 멈추세요. 그곳에서 매일의 리허설이 신성해진다. 공연이 아니라 존재. 당신의 하루를 마치 최고의 버전이 이미 여기 있고 이미 신뢰받고 있으며 당신의 행동 속에 이미 드러나 있는 것처럼 살아가세요. 아무리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 연습이 자연스러워지면 시련은 불가피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보이기를 요구하지 않는 순간 그것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지 표지판뿐만 아니라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에 있어서 당신의 내면의 진실을 반영하는 순간들에 왜냐하면 더 이상 삶과 협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조용히, 흔들림 없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당신의 버전인 유일한 존재에 의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주는 항상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작은 것들에 대한 당신의 일관성을 듣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확장.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대하나요? 존경심으로 대하나요? 아니면 조급함으로 대하나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혼돈을 증폭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을 반영합니다. 네빌은 당신이 지금 가정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포함합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 $5에 주는 배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일들에 당신이 주는 관심, 이것들은 성과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동 관리의 반영입니다. 자연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 그리고 들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건 존중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당신이 이미 존중하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완벽한지 묻지 않아요. 당신이 현재 여기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지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신성한 땅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미래는 보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아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다가옵니다. 네빌이 한 질문 중 몇몇 사람만이 솔직하게 대답하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걸 허락할까? 가상으로는 아니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면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시각화하면서도 그것을 받을 권한을 조용히 거부합니다. 그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규칙을 관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가 아니라 더 깊은 인식으로. 브루스 립턴은 반복과 믿음이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관찰 없이 반복하면 공명 없는 의식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받는 것에 대해 죄책감, 두려움 또는 수치심을 느낀다면 아무리 시각화해도 그 진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가질 수 있다고 허락받지 못한 것을 계속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찰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은 계약을 드러냅니다. 나는 사랑을 가질 수 있지만 너무 많이는 안 돼. 나는 성공할 수 있지만 먼저 고통을 겪어야만 해. 이러한 무언의 합의는 당신의 의식적인 의도보다 훨씬 더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허락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에 의해 받다, 허락하다, 되다, 사과 없이, 지체 없이, 오직 진실만이 마침내 존재와 만나다. 우주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계속 요청하는 것이 되세요. 당신은 인생과 협상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네빌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이루어진 소원의 감정을 가정하세요.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존재 상태로서. 만약 당신이 여전히 묻고 있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이미 있는 모습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니라. 브루스 립턴은 믿음이 바뀔 때 생물학도 바뀐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세포,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영역, 모든 것이 당신이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이미 그것을 가진 당신의 버전으로 살기 시작할 때 재조직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거는 필요 없어요. 일관성이 필요해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시각화를 노력으로 여기지 마세요. 대신 이미 현실이 일치한 것처럼 걷고 숨쉬고 반응하세요.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되어갈 때 삶은 당신이 이미 주장한 모든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